67세였던 저는 잠들기 전 꿀 한 스푼을 먹기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제 몸에 일어난 변화를 스스로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 이름은 김영희, 올해 67세이며 남편과 함께 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모든 일은 주치의 선생님의 한마디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작년 가을 저는 최근 잠을 제대로 못 잔다며 병원을 찾았습니다. 밤마다 두세 번씩 화장실 때문에 깨고 한 번 깨면 다시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무겁고 머리가 멍해서 하루 종일 기운이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수면제를 처방받아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김 여사님, 약을 드시기 전에 먼저 한번 해보셨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잠들기 전에 꿀 한 스푼을 드셔보세요. 솔직히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꿀이 잠을 잘 자게 해준다고요? 잠들기 전에 단 음식을 먹으면 살찔 것 같고 건강에도 안 좋다고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67년 동안 살아오면서 자기 전에 단 음식을 먹으라는 이야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진지한 표정으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최근 연구들에서 잠들기 전 꿀이 수면의 질을 높여준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약을 처방하는 건 쉽지만 그 전에 2주 정도 먼저 시도해 보시겠어요? 그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비가열 꿀을 찾아 마트에 들렀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꼭 열 처리되지 않은 제품을 고르세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병 하나하나 라벨을 확인하다가 결국 국내산 비가열 꿀 한 병을 발견했습니다. 가격은 약 18,000원이었습니다. 솔직히 조금 비싸다고 느꼈지만 나중에 병원비를 생각하면 이 정도는 괜찮겠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밤부터 시작했습니다. 잠들기 1시간 전쯤 작은 스푼에 가득 떠서 그대로 먹었습니다. 입안에 은은한 단맛이 퍼졌고 생각보다 훨씬 맛있었습니다. 특별한 건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꿀을 먹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저는 이상한 변화를 느꼈습니다. 그날 밤에는 한 번도 깨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새벽 1시나 2시쯤 화장실 때문에 일어나고 나면 다시 잠들지 못한 채 천장만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눈을 떠보니 아침 5시 반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한 번도 안 깨고 잔 건가?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밤중에 갑자기 깨는 일이 사라졌습니다. 노년층이 밤중에 자주 깨는 원인 중 하나는 수면 중 저혈당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에도 뇌는 계속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그런데 혈당이 너무 낮아지면 몸이 위험 신호를 보내며 잠에서 깨게 되는 것입니다. 꿀 속의 포도당은 간에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되어 밤새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해줍니다. 즉 꿀은 뇌에게 괜찮아, 아직 에너지가 충분해 라고 알려주는 작은 야식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꿀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들어있는데 이것은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생성에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꿀은 아침이나 낮이 아니라 밤에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잠들기 전에 먹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밤에 꿀을 먹기 시작한 지 일주일 후 제 아침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알람이 울리기 전에 자연스럽게 눈이 떠졌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일찍 일어나는 것만 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몸의 느낌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아침마다 몸이 천근만근 무거워서 5분만 더 하며 다시 이불 속으로 들어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몸을 가볍게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머리도 맑아지고 몸에도 활력이 생겼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당신 얼굴이 훨씬 좋아 보이네? 저는 몰랐지만 남편은 제 표정까지 밝아졌다고 했습니다. 깊고 질 좋은 잠을 자면 몸에서는 성장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성장 호르몬은 아이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인에게도 세포 회복과 피로 회복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65세 이후에는 이 호르몬의 분비량이 크게 줄어들지만 수면의 질이 좋아지면 다시 개선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움직일 수 있었던 제 변화도 어쩌면 그 신호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2주째가 되었을 때는 장 상태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저는 젊었을 때부터 변비가 심했습니다. 3일 동안 화장실을 가지 못하는 건 흔한 일이었고 여러 약을 먹어봐도 큰 효과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꿀을 먹기 시작한 지 약 2주 후부터 매일 아침 규칙적으로 화장실을 가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아주 편안했습니다. 처음에는 꿀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변화가 매일 계속되었습니다. 아침을 먹고 커피를 한 잔 마신 뒤 조금 지나면 몸이 자연스럽게 편안해졌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장실 가는 게 원래 이렇게 편한 일이었나? 남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꿀 하나 먹는다고 그렇게 달라지겠어? 하지만 제 몸은 정말 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변비약을 먹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값어치를 했습니다. 꿀에는 올리고당과 글루콘산이 들어있습니다. 올리고당은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고 글루콘산은 비피더스균의 활동을 도와줍니다. 즉 꿀은 장 환경을 자연스럽게 돕는 천연 건강식품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노년층 가운데 변비로 고생하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약에 의존하기 전에 이런 방법을 한 번쯤 시도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달쯤 지나자 딸이 제 피부가 좋아졌다고 말했습니다. 딸은 매달 손주를 데리고 집에 놀러 오는데 문을 열자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얼굴빛이 정말 좋아졌네? 처음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거울을 자세히 보니 피부톤이 예전보다 밝아진 것 같았습니다. 손 피부의 건조함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67살이 되어서 피부가 좋아졌다는 말을 듣는 건 조금 부끄럽기도 했지만 솔직히 정말 기뻤습니다. 수면의 질이 좋아지고 성장 호르몬 분비가 원활해지면 피부 재생도 활발해집니다. 게다가 꿀에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이 있어 몸속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산화 스트레스는 노화의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아마 제 피부 변화는 숙면과 항산화 효과가 함께 나타난 결과였을 것입니다. 잠들기 전에 꿀을 먹기 시작한 지 2달째 되던 겨울, 저는 감기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매년 12월부터 2월 사이에는 꼭 한 번씩 감기에 걸렸습니다. 목이 따갑고 콧물이 나고 기침이 일주일 넘게 계속되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해 겨울은 달랐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마스크를 쓰고 기침을 하고 있었지만 저만 멀쩡했습니다. 감기에 걸린 손주가 집에 와도 저는 옮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목 상태가 훨씬 좋아졌습니다. 예전에는 겨울 아침마다 목이 바짝 마르고 따가웠는데 이제는 그런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아마 잠들기 전에 먹는 꿀이 밤새 목을 촉촉하게 유지해 준 것 같았습니다. 꿀의 항균 작용은 과학적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기침 완화 효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여러 연구에서 잠들기 전 꿀 섭취가 야간 기침을 줄여준다는 결과가 나왔고 어떤 연구에서는 기침약 시럽보다 더 좋은 효과를 보였다고도 합니다. 또한 꿀은 목을 부드럽게 감싸주며 건조함을 막아주는 역할도 합니다. 겨울철 목 건조로 고생하는 어르신들에게 잠들기 전 꿀은 아주 좋은 자연관리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개월째 되던 날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꿀을 먹기 시작한 것 외에는 생활 습관을 전혀 바꾸지 않았습니다. 식습관도 그대로였고 운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중성지방 수치가 내려가 있었던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생활 습관 중 달라진 게 있나요?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잠들기 전에 꿀을 먹기 시작한 것 말고는 없습니다. 그러자 선생님께서는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계속 드셔보세요. 물론 모든 변화가 오직 꿀때무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잠을 잘 자게 되고 장이 편안해지고 몸 상태가 좋아지면서 낮에도 더 활발히 움직이게 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변화가 서로 연결되어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꿀은 마법 같은 약은 아닙니다. 하지만 작은 한 스푼이 제 건강의 흐름을 바꾸기 시작한 건 분명했습니다. 다만 꼭 주의하셔야 할 점도 있습니다. 우선 꿀도 당분입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하루에 작은 티스푼 한 스푼 정도, 많아도 큰 숟가락 한 스푼이면 충분합니다. 먹는 시간은 잠들기 30분에서 1시간 전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꿀을 신중하게 고르는 것입니다. 마트에서 순수 꿀이라고 적혀 있어도 열 처리 과정에서 영양소가 파괴된 제품이 있을 수 있고 과거에는 인공 감미료가 섞인 사례도 있었습니다. 순수라는 말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꿀을 고를 때 기억해야 할 3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원재료에 꿀 외에 다른 성분이 없는 것, 가능하면 비가열 제품이라고 표시된 것, 생산자나 양봉장이 명확하게 적혀 있는 것, 가격도 하나의 기준이 됩니다. 100g에 3,000원 이하로 지나치게 저렴한 제품은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짜 꿀은 그렇게 싸게 만들 수 없습니다. 또한 당뇨가 있거나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67년 동안 살아오며 건강에 좋다는 것은 정말 많이 시도해봤습니다. 비타민, 녹즙, 유산균, 요거트까지 여러 가지를 먹어봤습니다. 물론 나쁜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오래 지속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비싸거나 번거롭거나 맛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꿀은 달랐습니다. 잠들기 전에 한 스푼이면 끝입니다. 5초면 충분합니다. 게다가 맛도 좋습니다. 억지로 건강을 위해 참고 먹는 것이 아니라 맛있는 걸 먹었는데 몸이 달라진 것입니다. 물론 꿀 가격이 저렴한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몸이 망가져 병원비를 쓰는 것에 비하면 훨씬 저렴하다고 생각합니다. 67년 인생에서 이렇게 간단한 건강 습관은 처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비웃던 남편도 이제는 매일 밤 이렇게 말합니다. 내 꿀은 어딨어? 그렇게 저희 부부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꿀 한 스푼을 먹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 작은 한 스푼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 5초면 됩니다. 어쩌면 3개월 후 여러분의 몸도 달라져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